안녕하세요. 여름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기분, 뭔가 좀 오싹하고 서늘한 걸 찾고 계신가요? 호러 영화는 식상하고 에어컨 바람보다 깊게 스며드는 게 필요하다면 책입니다. 오늘은 여름밤에 읽기 딱 좋은 책 2권을 소개합니다. 읽다 보면 현실이 더 낯설어지고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인류는 진짜 행복할까요? 이 질문에 정면으로 파고드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닐 셔스터먼의 수학자입니다. 이 소설 속 세계에서는 병으로 죽는 사람도 사고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고로 죽어도 다시 복구되고 나이 들어도 젊을 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그럼 사람은 얼마나 많아질까요? 이쯤에서 등장하는 게 수학자입니다. 이들은 국가도 법도 아닌 독립된 권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음을 수학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죽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죠. 왜 하필 인간이 그 역할을 맡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계를 관리하는 또 다른 존재에 있습니다. 바로 선더헤드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선더헤드는 감정이 없고 판단도 실수 없이 완벽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은 이 AI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덕분에 범죄도 전쟁도 굶주림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된 세상, 과연 진짜 평화로울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조금씩 균열이 보입니다. 수학자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선더헤드조차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세상 정말 오지 않을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더 정교해진다면 말이죠. 그 순간 유토피아 같았던 이 세계가 갑자기 디스토피아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읽는 내내 이런 호기심이 계속 따라옵니다. 죽음을 관리한다는 건 어떤 책임일까? 기계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 이야기의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도 책장을 덮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장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무너질지 아니면 유지될지 계속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읽고 나면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학자는 단편적인 스릴이 아닌 지속적인 불안과 질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름밤에 딱 맞습니다. 이 소설은 3부작입니다. 수학자 선더헤드 사자의 툴. 한번 시작하면 3권을 다 읽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흡입력 있습니다. 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분입니다. 이쯤 되면 죽지 않는 세상이 과연 축복인지 그 해답을 찾고 싶어질 겁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소름을 줍니다. 주인공은 여성이며 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그 여성의 나이는 60을 넘었습니다. 소설 제목은 파가입니다. 낯선 단어죠. 과일이 너무 익어서 상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정말 절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인공 조각은 여성 킬러입니다. 보통 킬러하면 젊고 날렵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조각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하고 단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호기심. 이런 조각이 어떻게 킬러로 살아남았을까?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조각의 내면과 삶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살인을 대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고통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조각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끝내고 싶어 할까? 소설은 그 답을 직선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가 조각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듭니다. 문장이 길고 묵직한데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문장이 주는 리듬 때문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 조각 역을 이혜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진짜로 다른 배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각은 이혜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파가는 결국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나이 들고 망가진 사람은 끝까지 무력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 안에도 여전히 날이 서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을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삶의 방식이 흔들릴 때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킬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그리고 한 여자의 고독과 생존의 기록이 됩니다. 여름밤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면 몸은 식지만 마음은 묘하게 달아오릅니다.
그 온도차가 이 책의 매력입니다. 수학자는 가까운 미래의 윤리적 불안을, 파과는 지금 이 순간의 존재적 외로움을 건드리는 작품입니다. 공통점은 읽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올여름 단순한 스릴러가 아닌 질문이 남는 서늘한 이야기로 밤을 채워보세요. 두 책 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면 여름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책들에 대해 제가 속한 독서 모임 멤버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학자를 읽은 A님의 의견입니다. 읽는 내내 너무 무서웠어요. 유령이나 괴물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올 수도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우리는 지금 AI를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AI에게 통치를 맡긴 사회예요. 겉보기엔 완벽하죠. 범죄도 없고 실업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찜찜했어요. AI가 감정이 없다는 건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A님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잠깐 핸드폰을 꺼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넘기고 있는 모든 앱이 선더에 대해 씨앗 같았어요. 파과를 읽은 B님의 인터뷰입니다. 조각을 읽는 내내 저는 제 미래를 엿보는 기분이었어요. 주름이 깊어질수록 내 존재가 희미해질까봐 늘 겁났거든요. 세련된 문장보다도 조각이라는 인물에 몰입했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조각은 킬러예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 보다는 어떻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버텼지? 라는 감정이 먼저 들어요. 살인을 통해 생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일종의 메타포처럼 느껴졌어요. 영화 얘기가 나오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영 말고 누가 해요? 그 눈빛, 그 입술선. 이미 책 안에 있었어요. 둘 다 읽은 C님의 인터뷰입니다. 이 두 권은 한쪽은 미래의 윤리를 다루고 한쪽은 인간의 자녀 감정을 다루죠. 저는 둘 다 읽고 나서 그래도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I는 중립이잖아요. 그런데 수학자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권력과 연결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언제나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지워요. 그게 현실하고 겹쳐서 섬뜩했죠. 파과에 대해선 잠시 침묵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이라는 인물은 한 인간이 어떻게 고독을 무기처럼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는 두 책 모두 여름밤에 읽기에 과분할 정도로 묵직하다고 덧붙입니다. 서늘한 바람은 잠깐이지만 이 책들에서 오는 서늘함은 오래갑니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여름밤에 이 두 소설에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려요.